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6일 태국 뉴스입니다. 방콕시는 태국 관광청 민간과 협력해 11일부터 31일까지 방콕 벤자시리공원에서 땅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빛과 소리의 분수쇼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매일 3회로 오후 7시와 8시, 9시에 실시됩니다. 남부국경지방관리센터 대표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태국인들의 불법 노동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가는 태국인들 중 일부는 노동허가 없이 관광비자만으로 입국 후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태국인 부부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가 출산하면 건강보험이 없어 출생증명서조차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한 아기들은 1년에 700명 이상으로 태국인임을 증명하려면 DNA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운부지맨시리 까오클라이당의 총리 후보인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정지로 2차 총리 표결 투표에 지명되지 못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리 후보 표결을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해당 청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난포클루아 지역의 쿤난 국립공원 내에서 래프팅을 하던 26세 남성이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부지방은 많은 비로 인해 강과 계곡물이 불어나 있는 상황으로 당국은 무기한 래프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설탕 섭취를 억제한다면서 설탕세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입니다. 보건부는 태국인들의 염분 섭취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소금세 징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설탕세 도입으로 설탕 소비량이 줄면서 당뇨병 위험이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태국인들은 하루 1인당 3,6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 소금세를 도입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국과 경찰은 방콕 시내 불법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약국들은 크라톰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간 시럽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 12,000바트에서 18,000바트씩을 받고 일하던 13명 중 약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없었고 이 중 3명은 중졸, 2명은 고졸이었다고 합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전화사기범들이 AI 기술을 이용한 목소리 변조로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주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위변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도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 수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자 지급액을 줄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와전되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노령수당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피타 대표와 까오클라이당이 형법 112조의 개정을 통해 입헌군 주국인 태국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청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헌재가 이에 대한 추가 심의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중순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신파인 푸어타이당이 군부정당과 손잡고 연립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표결이 22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어타이당의 총리 후보인 세타씨가 총리로 추대될 것으로 원내 제1당인 까오클라이당은 만장일치로 푸어타이당 총리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찍부터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방콕 도심 곳곳에서는 예고 없이 정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격 시위대에 의한 폭력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교민이나 여행객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국은 18일까지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북부, 동부와 남부의 타이만에 인접한 16개 지방은 홍수나 산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파야오 쭌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서 술 취한 외국인 남성이 집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60대 초반의 독일인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태국인 아내가 며칠 전 가출한 것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청은 교통경찰관의 유니폼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까지 19,662명의 유니폼이 교체될 예정인데 경찰관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별의별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70대 승려를 상대로 한 사기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촌부리의 한 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78세 승려는 지난 4월 사업 실패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소연하는 여성이 찾아와 고민을 상담해줬다고 합니다. 여성은 노승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말로 현혹해 출가 후 20년간 모아둔 85만 밭을 받아내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푸켓 빠통경찰은 빠통 시내에서 불법 마사지점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곳의 마사지점이 적발되었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소 1곳과 무허가 업소 1곳을 각각 적발했다고 합니다. 라차부리 당국은 무앙 지역에 위치한 상점을 압수수색하고 전자담배를 유통하고 있던 3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상점 안에는 유통가격으로 100만 밭에 달하는 전자담배들이 있었는데 당국이 몰수했습니다. 사건 나콘 이민국은 기한을 1161일이나 넘겨 불법 체류한 49세의 스웨덴인 남성을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20년 3월 입국 후 체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태국에 머물렀는데 당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준 주인도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클라 방클랑 경찰은 시도 때도 없이 공중을 향해 총을 발사한 49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집안을 수색해 총기 오전과 실탄 등을 압수했는데 검사 결과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빠찐부리 시마하포 지역의 상가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침실에서 잠자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 54세 남성을 추적하고 있는데 피해자와는 불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넝카이 이민국은 미립국한 중국인을 태우고 가던 차량을 무앙 지역 외곽의 도로에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태국인 남성과 중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나콘파톤 박렌 지역의 병원에서는 시생아실에서 2일 된 영아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추적을 시작해 병원에서 30km 떨어진 주택에서 43세 남성을 체포하고 영아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영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오토바이에 핸들에 걸어놓고 주행했는데 경찰은 정신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과속을 하던 픽업트럭에 앞서가던 롤스로이스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의 운전자는 중국인 여성이었는데 방콕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면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정식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롤스로이스 차량의 태국 내 판매 가격은 3,400만 바트로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수백만 바트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이틀 전 보험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데도 10만 바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페차부리 경찰은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살인 혐의로 3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인 주택의 침실 안에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33세 남성이 숨져 있었는데 농기구로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아들을 오토바이로 등교시키고 집에 돌아와 보니 숨진 남성이 아내와 함께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걸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비자 발급이나 연장 대행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비자 도장을 찍어준 30세 남성을 빠퉁타니 클록 루앙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외국인으로부터 대행비로 2만 5천 밭을 받고 여권에는 가짜 위조 스탬프를 찍어줬는데 지금까지 50명 이상으로부터 120만 밭 이상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